참여 2020, 오늘은 대선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주요 경합주들, 그중에서도 중서부 지역 3개 주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죠. 애리조나주입니다. 최근 3번의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한 지역이고 1996년 빌 클린턴 후보 이후 민주당이 승리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공화당 발화기주입니다. 그런 곳이 올해 대선에서는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떠나 애리조나로 온 IT 기업들, 주도 피닉스의 대도시화와 고학력 인구 증가, 그리고 소수계 이민자들의 유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인물,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전쟁 영웅으로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 거물급 정치인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이 아닌 전쟁 포로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퍼부었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애리조나의 중도 보수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대선해인 올해 2월부터 실시한 55번의 각종 애리조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한 것은 단 6번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달 초 7%포인트 차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선 3%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위안입니다. 최근 코로나 2차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이고 이 때문에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공화당 주지사의 지지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바이든 후보는 앞서 언급해드린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 중 2개 주만 승리해도 당선이 유력해집니다. 애리조나와 바로 붙어있는 네바다주도 서부주들 가운데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양상은 애리조나와 정반대입니다. 지난 3번의 대선에서 네바다주는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공화당 후보와 13%포인트 차였던 격차는 4년 뒤인 2012년 대선에서 7% 차, 그리고 가장 최근인 4년 전 대선에서는 불과 2%포인트 차까지 줄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각종 여론조사 분석 결과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 정도 앞서 있지만 공화당으로서는 올해 대선에서 역전을 노려볼 만한 곳이 됐습니다.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곳,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로 카지노 관광 컨벤션 산업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이죠. 경제 봉쇄로 스티브 시솔락 민주당 주지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리조나는 코로나 방역 실패로, 네바다주는 코로나 방역에 너무 신경 쓰다 경제를 놓치는 대조적인 상황이 나란히 붙어있는 2개 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이곳을 방문했죠. 8월 이후 무려 6번이나 네바다를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6명밖에 안 되는 주이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선 네바다를 잃을 경우 심리적 방어선을 잃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주가 선거인단 55명의 캘리포니아주라면 공화당에는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무려 38명에 달하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공화당으로서는 38명의 선거인단 없이 대선을 승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 텍사스주마저도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 히스패닉 인구는 37%로 45%의 백인 인구와 큰 차이가 안 나고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년간 꾸준히 반이민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각종 여론조사 평균치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49%, 바이든 후보 45%로 아직까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점차 온전히 접전주 양상을 보일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 공화당 입장에선 올해보다는 앞으로 4년 후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중서부 3개 주는 북동부, 남동부 지역에 주요 접전주들이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동안은 정당색이 뚜렷했던 지역이라 역대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다릅니다. 이 중서부 3개 주의 선거 결과는 주요 접전주들의 향방을 모두 무력화시킬 만한 힘이 있는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참여 2020에서 공화당의 우세에 따른 선거인단 수를 203명, 민주당 우세에 따른 선거인단 수를 213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리조나와 네바다주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경합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다릅니다. 앞서 이전 브리핑에서 분석한 오하이오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주 역시 공화당 우세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만약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를 공화당 우세주에서 경합주로 빼는 순간 공화당 확보 선거인단은 203명이 아닌 147명이 됩니다. 현재 각종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125명 정도로 잡고 있는 공화당 확보 선거인단보다는 아직 조금 더 많은데요. 이는 다시 말해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주들이 아직 더 있다는 말입니다.